자, 어떤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인터널 에너지 U, 키네틱 에너지 KE,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PE를 더한 값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주변의 서라운딩스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느냐에 따라 시스템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했었고, 이 세 가지 유형에서 시스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달랐죠.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에서는 델타 E의 값이 항상 0이었습니다. 클로즈드 시스템에서는 델타 E의 값이 Q net in 더하기 W net in이었죠. 그리고 물질의 이동까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오픈 시스템에서는 델타 E가 Q와 W에 더해 U, PV, KE, 그리고 PE까지 함께 계산해야 그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지막의 오픈 시스템에서의 시스템 에너지 변화량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개의 텀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Q와 W는 위의 클로즈드 시스템의 경우에서도 존재했던 텀입니다. 물질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 에너지 입출입에 대한 기초적인 텀들이니 이해하는 데에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Q와 W 뒤에 새로 추가된 4개의 텀들 중에서 인터널 에너지 U, 키네틱 에너지 KE,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PE 텀은 시스템으로 입출입하는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이므로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를 계산할 때에는 이것들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비교적 쉽게 납득할 만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이 PV 텀인데 과연 이것은 어디로부터 유래한 에너지일지가 궁금하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PV는 플로우 에너지라고 하는데 물질을 밀어 넣거나 빼내오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U, KE, 그리고 PE 텀은 입출입하는 물질들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해당되는 물질들을 시스템의 내부로 밀어 넣거나 시스템 내부로부터 빼내오는 데에는 또 별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계산 과정에 추가로 반영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플로우 에너지의 크기는 P 곱하기 V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U net in 플러스 PV net in은 U 더하기 PV net in과 같은데 이는 곧 엔탈피 H의 net in과 같죠. 인터널 에너지 U와 플로우 에너지 PV의 합은 엔탈피 H로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오픈 시스템에서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열의 입출입, 1의 입출입, 그리고 시스템에 들어오거나 시스템으로부터 나가는 물질들이 갖고 있는 엔탈피, 물질들이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그 물질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오픈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황이 배관을 따라 흐르는 플루이드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관에서의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가정을 하나 하게 되는데 바로 스테디 플로우라는 가정을 주로 적용합니다. 바로 어떤 장소에서는 그곳에서의 프로퍼티들이 시간이 흘러도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가정입니다. 그림과 같이 생긴 파이프 속에서 이렇게 설정한 컨트롤 볼륨 내에서는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동하기는 할지언정 컨트롤 볼륨 내의 질량 총합은 변하지 않고 또한 컨트롤 볼륨 내부의 에너지의 총합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정하든 각 위치에서의 질량 총합과 에너지 총합 그리고 다른 모든 프로퍼티들 역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테디 플로우를 가정하는 상황에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컨트롤 볼륨의 델타 이 값이 0과 같다고 식을 작성하여 분석해주면 됩니다. 이때 배관 속을 흐르는 유체의 압력, 속력, 그리고 높이에 대해 서술한 유명한 관계식이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이 베르누이 방정식은 아까 유도한 오픈 시스템에서의 에너지 변화 관계식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픈 시스템에서의 델타 E에 대해 다시 적어보면 이때 베르누이 방정식은 압력 P와 유속 V 그리고 유체의 높이 Z에 대해 설명한 공식이므로 열 에너지의 출입, 1 에너지의 출입, 그리고 온도 변화는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열 에너지의 출입이 없다는 것은 Q net in 텀의 값이 0이 된다고 1 에너지의 출입이 없다는 것은 W net in의 값이 0이라고 그리고 온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페이즈 트랜지션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U net in 값이 0이 된다고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 속을 흐르는 유체는 스테디 플로우 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델타 E 텀 대신 0을 적어주면 됩니다. 스테디 플로우 가정이 왜 사랑스러운 가정인지 벌써 느껴지죠? 정리하면 0 이퀄 PV net in 더하기 KE net in 더하기 PE net in이 됩니다. 이때 KE는 2분의 1 V 제곱 PE는 GZ로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specific volume V로 나누어 줄 것인데 specific volume V의 정의는 단위 질량당 부피였고 밀도 로우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었기에 양변을 V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양변을 로우로 곱해 준다는 것과 같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식은 0 이퀄 P net in 더하기 2분의 1 로우 V 제곱 net in 더하기 로우 G Z net in이 됩니다. 이때 이 V는 스피시픽 볼륨이고 이 V는 유체의 속력이므로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컨트롤 볼륨에 들어오는 유체의 프로퍼티들을 P1, V1, Z1이라 하고 컨트롤 볼륨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유체의 프로퍼티들을 P2, V2, 그리고 Z2라고 합시다. 식을 작성해주면 플러스 P1 마이너스 P2 더하기 2분의 1로 플러스 V1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플러스 로 G 플러스 Z1 마이너스 Z2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러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베르누이 방정식은 오픈 시스템에서 스테디 플로우 가정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입출입 분석 공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하위 공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볼 내용이 유체가 흐르고 있는 배관에 어떤 비어있는 탱크를 연결해서 물질을 채워 넣는 상황입니다. 이 배관 속에서는 스테디 플로우 가정을 적용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이 탱크에 대해서는 스테디 플로우 가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탱크로 물질이 들어온 만큼 동일하게 나가는 구조가 아니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컨트롤 볼륨의 총 질량부터가 일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도 컨트롤 볼륨의 프로퍼티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스테디 플로우 가정은 이 탱크 속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탱크 속의 에너지, 즉 인터널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값은 유체가 점점 흘러 들어올수록 변하게 될 것이고, 그 변화하는 양은 열 에너지가 얼만큼 들어오는지, 일 에너지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들어온 물질의 엔탈피 값이 얼마인지, 들어온 물질의 키네틱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들어온 물질의 포텐셜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낸 뒤에 계산해주면 탱크 속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